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능의 문제거나 지능의 문제라고 해서 뭐 기분이 조금 나쁘다라고 한다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제가 이게 지능의 문제라고 보냐? 아니 IQ가 제가 봤을 때 50만 넘더라도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뿜어내고 있는 그 역겨운 이중성 이거는 IQ가 50만 넘어도 솔직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문어를 먹으러 갔는데 그 이제 그 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문어도 지능이 있다고. 문어도 뭐 사람을 알아보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 문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민주당이다라고 알아볼 것 같아. 좀 오반가? 뭐 어쨌거나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지능의 수준 이런 어떤 그 역겨운 이중성이 진짜 기가 막힐 뿐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러브버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중성 요거를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핵폐수 북한의 핵폐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민주당이 역겨운 이중성이 보이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만 좀 요약해 본다면 지금 이제 실제로 기자가 가가지고 측정을 한 겁니다. 원자력 기구에서 무슨 뭐 승인했던 그런 기구를 가지고 15분 동안 측정을 한 건데 강화도에 지금 보니까 0.1, 0.11, 0.09, 뭐 0.09 뭐 이 정도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원자력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1년 동안 권고하는 피폭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니까 0.1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권고 사항보다 초과하는 것도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류를 한 지 뭐 며칠 됐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근데 이상한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규탄하는 목소리 한 마디도 냅니까? 그때 당시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는 진짜 지랄 발광도 그런 발광이 없었는데 난리를 쳤던 게 민주당 애들이잖아요. 무슨 뭐 보따리 싸놓고 막 일본까지 가가지고 막 생쇼하고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따지는 애가 있냐고요. 못 따지겠지 갔다가 그냥 마우치탕강으로 끌려가 버릴 테니까. 당시 민주당이 했던 반응이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 변화가 감지가 됐다. 1리터당 삼중수소가 1.01, 1.03 이 정도나 검출이 됐다.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난리를 그냥 쳤는데 이번에 강화도에 나온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수치냐 저게 보십시오. 1.01, 1.04 이거를 물을 2리터를 성인이 날마다 섭취한다라고 가정하고 시간당 방사선 양으로 표기한다면 0.001551, 0.00154 수준이었던 겁니다. 후쿠시마가. 뭐 숫자가 막 여러 개 나니까 복잡하실 텐데 후쿠시마 물을 솔직히 우리가 2리터를 막 그렇게 마시는 사람도 없는데 아마 좋다 이거야. 2리터를 갖다 매일같이 그냥 막 처마시자라고 해보자고요. 그 후쿠시마 여기서 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2리터씩 처마신다 하더라도 시간당 그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0.00151입니다. 근데 이번에 강화도는 얼마라고요? 0.1, 0.1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후쿠시마를 가지고서도 그 발광을 떨었으면 이거 무슨 뭐 전쟁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북한만 쳐들어가자. 뭐 김정은이면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식의 얘기라도 나와야지 이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0.00151을 가지고서도 그 난리를 쳤는데 0.1의 수치가 지금 방출이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러니까 제가 문어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어는 뭐 예측이라도 잘하더만. 그 누굽니까? 그 저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 축구 막 예측하는 그 친구 있었잖아요. 지금 죽었나? 이 지금 핵폐수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러브버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얘네가 그냥 싫어요. 그냥 싫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좀 가져가서 좀 키우시고. 저는 이게 싫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얘네들을 갖다가 러브버거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이상해. 아니 러브버거 하면 뭔가 좀 귀요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귀요미 하니까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약간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러브버거 막 이래버리면은 이것도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 이름이 있더라고 보니까 붉은 등 우단 털파리 그러니까 파리예요 파리. 아니 세상의 천지 무슨 막 파리를 갖다가 러브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는 저는 생전 처음 본 것 같은데 뭐 똥파리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러브파리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왜 얘만 유독 이상하게 자꾸 막 귀여운 어떤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자꾸 우리가 막 애착을 갖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막 과장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뭐 지금 뭐 또 애착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러브버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대. 이거 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냐고. 파리를 우리가 막 슬기롭게 대처합니까? 똥파리만 날아오면은 그냥 막 전기체로 그냥 막 죽이고 이러지 우리가 아이고 막 귀한 분 오셨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언제부터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까? 아니 얘가 그래갖고 무슨 뭐 저기 뭐 좋은 점이 있는지를 보니까 러브버그는 이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익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익충이 이게 지금 계양산에 이거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익충입니까? 아니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왜 자꾸 얘네들이 익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러브버그라고 막 귀엽게 부르고 그냥 싫은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싫습니까? 저렇게 막 떼거지로만 모여 있고 막 그냥 막 혐오감을 지금 막 불러 일으키잖아 이 친구들이 친구도 아닌데. 근데 이게 뭐 어떤 도대체 근거를 가지고 익충이라고 하는지를 보니까 유충은 뭐 낙엽 같은 거를 분해를 한대. 그다음에 이제 뭐 성충 같은 애들은 꿀벌과 같이 꽃의 수분을 갖다가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낙엽을 분해하고 꽃의 수분을 갖다가 얘네들만 합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얘네들이 없어가지고 뭐 낙엽이 분해가 안 되고 꽃의 수분이 안 됐습니까? 다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뭐 저기 뭡니까 그저 꿀벌 친구들도 뭐 많고 뭐 그 역할 해준 애들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등장하기 시작했냐? 2010년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2010년도 전에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수분이 안 됐냐고, 대한민국 꽃이 안 폈냐고. 뭐 넘쳐나지 않습니까? 뭔 놈의 그런데 뭐 수분을 도와준다고 낙엽을 분해하고 내가 가서 치울게요 그러면 낙엽을 갖다가 다 치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치우면 되지 뭐. 낙엽 뭐 이렇게 막 한다 그래가지고 뭔 놈의 이게 익충이냐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2010년도에 갑작스럽게 이 친구들이 유입이 됐는지를 보니까 보십시오. 국내에는 2010년도 중반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 최초 발견 지역은 인천이다 보니까 유입 경로가 뭐다? 선박 화물 등을 통한 국제 교육 과정에서 극소량 유입이 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이 드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을까라는 것인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칭다오부터 시작해서 항주 무슨 뭐 타이완 사실상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얘네들이 건너온 친구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중국 털파리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100% 확신하는 게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건너왔다. 일본 털파리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을걸요. 이게 제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 뭐였습니까? 그 저기 한창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어도 대구라고 하는 말은 붙여도 중국이라는 말을 절대로 못 붙이는 게 대한민국 언론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뭐 중국에서 뭐 자본을 받아서 그런지 무슨 뭐 후원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중국의 눈치는 보고 일본의 눈치는 못 보는 게 그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애들도 지금 이 러브버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상하리만큼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싫다고 하는데 물론 모든 국민들은 아닌가 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약간 문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실제로 2024년도 8월 20일에 서울시의회에서 러브버거를 해충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환경단체가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이게 왜 해충이냐 막 그래갖고 결국에 시민단체 반대로 저 지금 조례안이 보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얘네들은 해충이 아니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면 그게 해충이지 뭐 와가지고 물어야지만 이게 해충입니까? 막 이렇게 아까 뭐였어? 계룡산이었나? 그거 막 보고 있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세요? 막 행복해. 막 이런 사람이 누가 봐도 그냥 해충 아닙니까? 얘네들은. 그럼 그때 당시에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곤충을 익충과 해충으로 분류하는 게 잘못됐대. 그럼 너네들이 가져가서 키우든지. 난 미치겠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인간의 관점으로 그러면 익충과 해충을 구분하는지 누구 관점으로 분류하는데요? 에? 내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그냥 해충이면 해충인 것이고 인간이 보기에 익충이면 익충인 것인지 그럼 누구 보고 문어가 와가지고 결정해 줍니까? 오늘 문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문어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이상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뇌가 그러니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왜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민주당과 이재명과 이쪽과 관련된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정치권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저기 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브버거 참
아이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이런 거 보면. 아니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서 키우든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정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이제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이 러브버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하도 이게 시민들의 반발이 이제 거세지니까 잡겠다라고 지금 하는 게 뭐냐? 가가지고 지금 저 파리채 같은 거 저거 휘두르면서 나 미치겠어 진짜로. 그러면서 저게 뭐래? 스위핑이라고 하는 채집 방법이래. 포충망으로 이렇게 쓸어. 이게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익충이라 그래갖고 환경단체 눈치인지 중국의 눈치인지 모르겠지만 익충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잡히겠냐고요. 때려잡아서 지금 모자를 판인데 이것만 휘두르고 있는데 아이고야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차라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뭐 먹으면 또 안 됩니다. 이거 또 이게 산성극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산성 그거 들으니까 뭐 이게 얘네들이 또 산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부식을 시킨다며.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익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익충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가지고 다 드세요. 익충이라고 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지경인데 핵폐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러브버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지금 지경인데 아직까지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한다? 아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능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참으로 진짜 깝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